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마틴쌤입니다. 네, 오늘은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동사의 투부정사부터 시작해서 동명사를 거쳐서 드디어 분사까지 오게 됐네요. 분사는 준동사 세 개 중에서 투부정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 분사를 구문으로 만들어서 분사구문이라는 게 또 뒤에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해석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 써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챕터 7 분사입니다. 분사는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분사는 영어로 participle입니다. participle이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particle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particle 아니고요. participle입니다. 네, 이게 분사입니다. 분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먼저 동사를 ing형으로 만들어서 쓰는, 이렇게 ing 형태로 만들어 쓰는 거를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pp 형태라고 하죠. past participle 형태로 쓰는 거를 과거 분사라고 해요. 그래서 동사를 ing 형태로 만들어 쓰는 현재 분사, 그리고 3단 변화의 맨 마지막 있죠. do, did, done 할 때 그 done 이렇게 쓰이는 pp 형태,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두 가지는 문장 속에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역할에 밑줄 하시고요. 형용사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명사수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보충 설명해 준다는 건 보어라고 하죠.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그래서 보어로 사용한다는 방법. 명사수식 그리고 보충 설명, 이 두 가지가 분사의 문장 속에서의 역할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유닛 1입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의 쓰임, 아까 간단하게 쌤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3단 변화의 마지막 형태를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자, 용법은요, 기본적으로 공통된 것은 형광펜 하셔야 돼요. 형용사처럼 형용사. 첫 번째, 명사를 수식. 두 번째, 문장 안에서 보어로 쓰인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명사 수식을 1번이라고 하고요. 보어로 쓰이는 걸 2번이라고 할게요. 예문을 볼까요? The smiling baby looks happy 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웃고 있는 아기가 행복하게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smiling 이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 baby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이러한 형태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분사인 거죠. smiling에 밑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될 때 보통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Harry heard his name called. 이렇게 됩니다. Harry는 자기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들었다. 이거죠. 여기서의 called는요, 어떤 명사를 수식해 주거나 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rry가 주어고요. 그리고 heard가 듣다, hear의 과거 형태죠. 지각 동사의 과거 형태고요. his name이 목적어, 그리고 called가 목적격 보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pp 형태라고 하죠. 얘는 어떤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태는 아니고요. 단지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추가로 나와 있는 팁 좀 볼까요? 팁. 자, 이거 좀 중요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분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앞에서 뒤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줘요. 분사 앞에서, 명사 앞에서 이렇게 뒤로 수식하는 게 기본적인 쓰임새예요. 그런데 분사가 혼자가 아니고 덩어리로 올 때, 즉 여기 밑줄 한번 해볼까요? 분사가 구를 이루어 쓰이면이란 말은 덩어리로 쓰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덩어리로 쓰이게 되면 그때는 명사 뒤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명사가 있고요. 얘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되겠죠. 수식을 받는 명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가 오게 되죠.
분사가 오게 되고 그 뒤에 그 분사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플러스 그 분사에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분사를 좀 더 보충 설명을 추가로 더 해주는 또는 분사의 내용을 약간 modify 즉 수식을 해주는 수식 어구가 더 들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분사가 혼자 오지 않고 자기 친구들을 데려왔을 때 그럼 큰 덩어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루게 되면 이와 같이 큰 덩어리를 이루게 되면 이 친구는 명사 앞으로 갈 수는 없겠죠.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식 어구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전치사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전명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네, 그런 전치사구가 좀 많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현재 분사는 ing 형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거고요. 과거 분사는 말 그대로 과거 분사 형태죠. 말 그대로 3단 변화의 맨 끝에 있는 건데 명사를 꾸며줄 때 분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주고요. 그리고 이 분사가 식구들을 데리고 올 때, 즉 추가적인 목적어라든지 수식 어구를 데리고 올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미게 됩니다. 즉 예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 팁 부분에 있는 예문입니다. Do you know that boy singing on the stage? 네, that boy군요. Do you know that boy singing on the stage? 라는 그런 예문입니다. 너는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저 소년을 아니?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singing on the stage 있죠, 여러분? 이게 singing이 분사, 현재 분사, on the stage는 수식 어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전명구잖아요.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기니까 얘가 앞에 있는 that boy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게 앞으로 가면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do you know singing on the stage that boy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형용사적인 쓰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한 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분사 아까 잠깐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현재 분사 밑줄 한번 하시고요. 능동, 뭐뭐 하는, 그리고 진행으로 쓰일 때는 뭐뭐 하고 있는 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과거 분사 밑줄 하시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 뭐뭐 된, 뭐뭐 당한 의 의미를 가지거나 완료, 뭐뭐 되어진 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문을 볼까요? The girl wearing a blue blouse is my friend 라는 예문입니다.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소녀는 내 친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wearing a blue blouse가 이게 통째로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이라는 이 말이 앞에 있는 the girl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수식 어구를 달고 왔기 때문에 목적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look at those falling leaves 하면은 저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들을 좀 보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falling이 뒤에 있는 leaves를 바로 꾸며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만 빨간색으로 그거 다 지워져 버렸네요. 네. 이렇게 해서 wearing a blue blouse 요거고요. 여기는 falling 요게 뒤에 있는 leaves를 꾸며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이런 뜻입니다. 좀 더 볼까요? 좀 더 보면 These are the uniforms worn by our team. 그러면 이것들은 우리 팀에 의해서 입어진 거죠. 우리 팀에 의해서 입어진 유니폼들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worn by our team이라는 게 우리 팀에 의해서 입어진 거죠. 입어진 유니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PP 형태의 worn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유니폼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by our team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전명구로 볼 수도 있고 수동태의 행위자로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형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요. 우리가 3단 변화를 역시 알고 있어야지 과거분사 형태를 알 수 있잖아요. 현재 분사는 ing만 붙이면 되지만 과거분사는 형태를 외워야 돼요. 입다의 where 요거의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 그렇죠. were. 이게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친구는 반드시 따로 외우셔야 돼요. where were 그리고 뭐죠? were 이거죠. 네.
이렇게 세 개입니다. Where were one. 이게 바로 where의 3단 변화예요. 그러면 past participle 형태는 바로 were이 되겠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e woman swept up the fallen leaves라고 하면 그 여자분이 떨어진 나뭇잎을 swept up, 쓸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는 fallen, 이게요. 뒤에 있는 leaves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떨어진 나뭇잎. 선생님. 그럼 아까 했던 여기 그 두 번째 예문에 falling leaves는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고요. fallen leaves는 떨어진 나뭇잎이네요. 이미 떨어진 거. 위에 거는 떨어지고 있는, 밑에 건 떨어진.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능동하는, 진행,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 뭐뭐 되어진, 뭐뭐 당한, 완료, 뭐뭐 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똑같은 색깔을 내버렸네요. 다시 색깔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이 색깔로 해줘야죠. 과거 분사는 색깔을 또 잘못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 네. 과거 분사는 수동, 뭐뭐 된, 당한, 완료, 뭐뭐 된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니까요. 과거분사, 수동 뭐뭐 된, 뭐뭐 당한, 완료 뭐뭐 된. 자, 그러면요, 까만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2개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어떤 동사가 사람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동사를 쓸 때 그 동사를 감정 유발 동사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감정을 일으키는 이라고 돼 있죠. 감정 유발 동사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excite라는 동사 있죠. excite는 흥분시키다예요.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흥분하게 만드는 건 일종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놀라게 하다의 amaze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감정 유발 동사 또는 감정 동사라고 불러요. 우리 학교 문법 용어로. 이런 동사들이 사용될 때 있죠. 그때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일 때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원인일 때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원인이라는 거는 어떠한 말이냐면 그 감정을 뭐뭐 하게 하는 거죠.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원인일 때 현재 분사를 쓰고요. 그리고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당할 때는 과거 분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말로 해석하게 되면 이거는 뭐뭐 하게 하는 이에요. 뭐뭐 하게 하는, 뭐뭐 하게 만드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게 만드는, 뭐뭐 하게 하는 이렇게 적을게요. 여러분도 필기하세요. 뭐뭐 하게 하는 이고요. 반면에 PP 형태는 뭐뭐 되어진, 뭐뭐 된 이런 뜻입니다. 뭐뭐 된, 뭐뭐 되어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완전히 그냥 의미로 최대한 가깝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예문을 보시죠. 단어를 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첫 번째로 surprising 이라고 하면요. 이 surprising은 놀랍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개념은 놀랍게 하는 이란 뜻입니다. 놀랍게 하는, surprising, 놀라운 이거고요. 반면 놀라워진, 놀라움을 당한, 그러면 surprised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 하는, amazing 이 되고요. 놀라워진, 놀라움을 당한, 그럼 amazed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밑에 피곤하게 만드는 건 tiring, 그리고 피곤해지는 건 tired. 흥미롭게 만드는 건 exciting, 신나는, 흥미롭게 하는, 흥분시키는, 그리고 신난, 흥분된 excited, PP 형태죠. 계속 볼까요? 자, 흥미롭게 하는 interesting 이고요. 흥미로워진 그러면 interested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속합니다. boring 지루하게 만드는, 그리고 bored 지루해하는 이란 뜻이죠. 여기 얽힌 재밌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boring 같은 경우는 누굴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영화 같은 거 있죠. That movie was boring. 그럼 저 영화는 되게 지루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You are boring. 그러면 되게 심한 말이에요. 넌 지루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쓰면 상대편이 화날 수 있어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는. pleasing, 기쁘게 만들어주는, 기쁘게 하는 이고요. 그리고 pleased, 기뻐진, 기뻐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disappointing, 실망스럽게 하는 이고요. disappointed, 실망스러워진이 되는 거죠. 이러한 감정 유발 동사의 분사 형태를 선생님 외워야 되나요? 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해도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뭐 하게 하는 거 있죠. 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선생님들이. 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ing 얘네들은 주로 주체 또는 대상이 사람이겠어요? 사물이겠어요? 그렇죠. 흥미롭게 하고 흥분을 시키고 놀랍게 하고 이런 거는 주로 사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물이 주로 주체나 대상이 쓰입니다. ing 형태는요. 반면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pp 형태들이 있죠. 이런 거는 사람이 지루하게 하는 거예요? 지루해진 거예요? 지루해진 거죠. 사람이 지루하게 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흥미롭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빨간색은 사람이 주어로 쓰이는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별 무리가 없어요. 감정 유발 동사의 분사 형태는 주체나 대상이 사물이면 ing, 사물이면 이와 같이 다 ing 이렇게 외우시고 ing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주체나 대상이 사물일 때는 pp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아, 잘못했네요. 사물일 때 ing, 그렇죠. 사람일 때 pp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됩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2, 고3까지 올라갔을 때 감정 유발 동사의 분사 형태는요. 주체나 대상이 사물이면 ing고요. 사람이면 pp예요. 이렇게 외웠다가 예문이 복잡해지고 내용이 좀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사람도 다른 사람을 무섭게 하거나 지루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용상. 그래서 정답이 사람이지만 ing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물이지만 pp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은 중학교 때라고 보고 중학교 때까지는 감정 유발 동사의 분사 형태의 ing면 주어나 대상이 사물이고요. pp 형태면 주어나 대상이 사람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처음부터 제대로 그냥 자, 하게 하는 일 때는 ing 분사를 쓰고요. 그리고 되어진 된이라고 되면 pp 분사를 쓴다 라고 외우시면 좀 길게 그 내용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문을 보시죠. The news was surprising. 그러면 그 뉴스는 놀라워진 거예요? 놀랍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게 하는 거죠. 그래서 ing 형태를 쓴 거고요. Everyone was surprised. 그러면 모든 사람이 놀랍게 하는 거예요? 놀라워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놀라워진 거죠. 다음, we watched a very disappointing movie. 우리는 매우 실망스럽게 하는 영화를 보았다잖아요. 그럼 실망스럽게 하는 역시 ing 형태가 되고요. We were disappointed. 우리는 매우 실망했다. 이건 실망했다는 건 실망을 당한 거죠. 실망이 되어진 거죠. 그럴 때는 pp 형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구별을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현재 분사는 진행형 시제 있죠. 여러분 진행형 시제에 쓰이는 ing는 다 현재 분사예요. 그리고 과거 분사 있죠. 과거 분사는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할 때 완료 시제, 미래 완료까지 완료 시제를 쓸 때 나오는 pp 형태가 과거 분사고요. 수동태를 만들 때 쓰이는 것도 과거 분사예요. 예, 그럼 여러분 Butterflies are flying in the field 라고 하면 이때 flying 이거 진행형 시제죠. 나비들이 들판을 날고 있다잖아요. 그럼 여기에 flying은 당연히 현재 분사겠죠. 동명사가 아니고요. 두 번째, Justin has lived here since he was 5. Justin은 5살 이후로 여기에 살아왔다 라고 하면 현재 완료 시제에 쓰인 거잖아요. 이렇게 쓰이는 과거분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분사 당연히. 세 번째, this building was designed by a famous architect. 이 건물은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서 디자인 되어졌다 라고 할 때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진행형 시제, 과거 분사는 완료 시제나 수동태 때 사용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동명사와의 구별에도 되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밑에 팁을 보시면요. 현재 분사, 형용사 역할, 그리고 동명사, 명사 역할, 이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예문 보세요. There is a sleeping cat on my bed. 그러면 이 sleeping cat의 sleeping 있죠? 얘는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그렇죠, 분사죠. 자고 있는 고양이잖아요. 분사입니다, 분사. 반면 두 번째, Luke enjoys sleeping on the sofa. 그러면 Luke는 소파에서 자는 것을 즐긴다잖아요. 즐긴다, 자는 것을, 그럼 목적으로 쓰였네? 명사로 쓰였죠. 그러면 동명사가 되겠네요. 이거 말고도요, 용례로 쓰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거랑 비슷하게 A sleeping cat 이라고 아까 말하면은 분명히 자고 있는 고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sleeping dog으로 할게요. 좀 다르게 자고 있는 강아지. 그럼 얘는 당연히 분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런 게 있죠, 여러분. sleeping bag 이렇게 돼요. sleeping bag이란 말이 이게 뭐죠, 이게? 잠자고 있는 가방인가요? 아니죠. 가방에 잠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용도나 목적으로 쓰인 거죠. 이렇게 내용이 용도나 목적으로 쓰였을 때는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죄송합니다. 말이 원 나오는 게 좀 있네요.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 용도 또는 목적으로 사용되면 동명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해주지 않고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걸로 쓰인다. 슬리핑 백은 사람이 잘 때 지퍼 열고 들어가서 코 자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군인 아저씨들이 주로 많이 쓰는데 침낭이라고 해요, 침낭. 잠을 자기 위해서 필요한 가방이에요. 지퍼 쫙 열고 들어가서 마치 누에고치처럼 자는 거 있어요. 되게 불쌍하게. 그거를 물론 캠핑 갈 때 하는 건 좀 멋있는 것도 있죠. 그걸 침낭이라고 해요. 슬리핑 백. 정리합니다. 용도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동명사. 용도나 목적으로 쓰이게 되면 동명사고요. 그리고 명사를 꾸며준다 라고 하면 얘는 현재 분사다 라는 걸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얘는 현재 분사, 현분이라고 할게요. 너무 기니까요.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1번 Let's help the 빈칸 girl 이거예요. 도와주자, 빈칸한 소녀를. 그럼 어떤 소녀예요? 1번은 말도 안 되고요. 울고 있는 소녀예요? 울어진 소녀예요? 당연히 울고 있는 소녀죠. 그 정답은 crying girl이죠. 두 번째, I bought the 빈칸 in France. 그러면 나는 프랑스에서 빈칸 되어진 걸 샀다. 그럼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1, 2, 3번 보니까 전부 bag이란 단어가 있네요. 그럼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가방이죠. 그럼 bag을 먼저 써주고 I bought the bag 해서 삼형식 동사의 목적어로 bag을 써주고요. 만들어진 이렇게 해서 PP 형태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걸로 만들면 되겠죠? I bought the bag made in France.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죠? 네. 2번에 made bag? 이런 말은 말도 안 되고요. bag making이요? 이건 가방 만들기가 되겠죠. 이건 동명사입니다. 이때 making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자, 지금까지 분사의 기본적인 개념과 감정 유발 동사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practice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응용하면서 이제 정답을 확인하고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분사는 좀 길어서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찍어볼까 하거든요. 분사의 첫 번째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